2022학년도 슬기로운 도의생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들은 22년 운영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차후 운영계획서 책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어린이집 운영 철학. 도의 어린이집 전 교직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2022학년도 운영 방향을 정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통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존감과 유능감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도적인 영유아를 위해 교사들은 항상 도전할 것이며 부모와 함께 소통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저희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전문 보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으로는 도의 어린이집의 연역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2017년 11월에 개원하여 올해 6년차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처음 정원 45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75명으로 조정되었다가 현재 2022년은 65명의 정원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4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22학년도 5회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의 어린이집은 2020년 9월부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되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범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여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등 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 전문성, 인권 존중, 동반 성장을 목표로 경기도민의 행복한 돌봄 기본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의 어린이집은 총 3층의 실내와 옥상의 실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학년도는 보육실의 위치 변동이 있는데요. 새로운 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초등 방과 후 반인 나래반, 도담반, 언어, 인지치료실, 그리고 맛있는 급식 간식을 만드는 조리실이 있습니다. 2층은 5세에서 7세까지의 누리장애반인 다운반, 솔찬반, 해솔반이 있습니다. 3층은 1세에서 5세까지의 영아통합반인 벼라반, 가람반이 있으며 감각통합치료실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의실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실외 놀이터가 있는데요. 올해는 모래놀이장과 작은 텃밭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은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복지관 안내데스크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어린이집 원화와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원화의 정원은 6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영아통합반은 비장애, 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며 비장애 아동은 5명 정원으로 현재 4명 배정되었으며 장애 아동은 3명 정원에 3명, 6명 정원에 6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누리장애반의 정원은 모두 9명씩이며 현재 다운반 7명, 솔찬반 8명, 해솔반 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초등 방과 후 반의 정원은 12명씩이며 현재 나래반, 도담반 모두 12명씩 배정되었습니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영아 비장애반은 교사 1명당 영아 5명을 담당하게 되고 장애반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지선 원장님의 총괄하에 총 44명의 교직원이 있는데요. 교직원 현황으로는 보육교사 1명, 장애전담교사 19명, 보조교사 8명, 시간연장 보육교사 1명, 치료사 6명, 조리사 2명, 차량기사 2명, 간호사 1명, 육아휴직교사 4명입니다. 저희 도의 전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담임선생님 소개는
잠시 뒤 반소개 때 이루어질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도희 어린이집 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희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당직교사가 1층에서 통합보육을 하며 8시 30분부터 담임교사와 함께 반으로 이동합니다. 담임교사와 즐겁게 생활을 한 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신청자에 한해 시간 연장반에서 연장보육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연장반은 연장보육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맞벌이, 장애, 취업준비,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입원, 간병, 임신, 학업 등의 사유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공휴일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은 휴원이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전보육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요일은 수요 없음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나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등 하원 시 각 층 입구에 설치된 흰색 단말기에 노란색 카드키를 접촉해 주시면 자동으로 출결 체크됩니다. 가방에 걸어서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원생은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키를 사용하시면 되고 신입생은 3월에 발급해 드립니다. 카드가 분실되어 재발급을 원하시면 어린이집에 문의해 주시고 5,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22년도에 산정된 보육료 지원 단가표입니다. 각자 연령에 맞는 지원 단가를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받는 보육료를 확인해 주세요. 학부모님이 납부하셔야 할 수익자 부담금은 한 달 기준 금액입니다. 특별활동으로는 오르프와 체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르프는 다운 교육으로 매주 화요일에 활동하며 활동비는 15,000원입니다. 체육은 튼튼 체육으로 매주 수요일에 활동하며 활동비는 17,000원입니다. 21년은 코로나로 현장학습을 많이 나가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22학년도는 원활한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월 1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행사비는 15,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별아반 가람반은 표준보육과정 교구를 사용하여 월 15,000원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영화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오감활동은 만원, 요리활동은 6,000원이며 행동놀이학습 플레이 SQ는 8,000원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다운반, 솔찬반, 해설반은 누리과정반으로 책놀이 교재 15,000원, 과학미술교재 14,000원, 행동놀이학습 8,000원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방과 후 나래반, 도단반은 오르프와 도예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진행하며 각각 15,000원, 20,000원입니다. 나래반의 한글수, 미술, 독서, 행동놀이 학습은 각각 12,000원, 11,000원, 8,000원으로 어린이집 부담이며 행사비와 현장학습비는 각각 1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도단반은 경제교육 12,000원, 행동놀이 학습 8,000원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요리활동은 6,000원, 행사비 15,000원, 현장학습 20,000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을 위해서 모든 아동들은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만약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게 되면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 친구들은 입학금으로 가방비 24,800원이 3월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육료를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받은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아이 행복카드가 필요한데요.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셔서 카드 발급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카드 발급을 받은 후에는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보육을 하고 있던 아이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셔야 하며
읍사무소 방문 혹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로에서 2월 25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 아직 전환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주세요. 장애아 보육료는 2월 15일 이후 복지로 사이트 혹은 읍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첨부 서류가 있으니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 1, 2세는 장애아 보육료로, 만 3에서 5세는 누리과정 장애아 보육료로, 초등 방과 후 반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육료 전환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오니 확인해 주세요. 매월 보육일수 11일이 지나면 문자로 결제를 알려드립니다. ARS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하거나 어린이집에 카드를 보내셔서 결제를 하는 경우 또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아이사랑을 접속해서 직접 결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됐고요. 혹시나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11일에 보육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출석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감염병 우려로 인한 인정 결석이 되므로 보육료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 결제 방법입니다. 아동의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 행사 및 현장학습 비용은 매월 수익자 부담금 고지서로 가정으로 배부해드리며 적혀있는 신한담호와 개별 가상계좌로 고지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납부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계좌 이체가 불가하니 꼭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고 잘 안되시는 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은 되지만 22학년도 행사 및 현장학습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당일 배송되는 요리 재료로 교사와 함께하는 요리 활동, 나래 공원에서 밧줄과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하여 숲을 탐색해보는 숲체험,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생일잔치는 매월 계획하고요. 키, 몸무게 등의 신체를 3달에 한 번씩 계측하여 아동의 신체 발달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3월은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4월은 식목일 행사와 고구마 심기를 계획하였습니다. 5월은 신나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즐거운 행사들을 할 예정이며 날이 무더워지면 원내 물놀이 행사를 통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9월에는 가을 소풍이나 추석 행사를 진행하며 10월은 심었던 고구마를 캐보고 할로윈 행사도 진행합니다. 11월은 가수원에 가서 사과 따기도 체험해보고 12월은 산타 행사 및 졸업여행, 눈술 매장 체험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아이들과 다 함께 행사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현장학습의 제한도 많았었는데 올해는 계획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희 어린이집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건강관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을 꼭 체크해 보세요. 예방접종 도우미 앱을 사용하시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투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어린이집 알림장에 퀴즈노트 투약 의뢰서에 기록해주세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시간, 보관 방법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주시면 확인 후 원내 간호사가 약을 투약하게 됩니다. 약을 보내실 때는 꼭 1회분씩 나누어 이름을 기입해서 보내주시고 투약 의뢰서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전화 주셔야 투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구강으로 투약하는 해열제, 소화제 등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상처 치료에 쓰이는 연고 및 밴드는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원 후 아이가 아프게 되면 교사는 아픈 영유아를 안심시키며 관찰을 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가정으로 연락드려서 경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육 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
학부모님께 비상 연락을 드리고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말씀드립니다. 치료 경과 보고 및 원인을 파악하고 완치 및 사후 관리에 힘을 씁니다. 만약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1층 보건실로 격리가 되며 학부모님께 비상 연락을 드립니다. 완치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 조치되며 완치 후 전염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하고 원에 등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어린이집 대응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 시 발열 체크 후 입장하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으로 개인 위생을 준수합니다. 어린이집은 플루건으로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아동 및 교사가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소독 티슈 등으로 수시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집단으로 활동을 계획하며 가림막을 통하여 간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급식, 간식 시간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가림막 사이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호전될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자제해야 합니다. 학부모님 또는 외부인의 출입 시 QR 인증을 하고 발열 체크 후 이상이 없을 시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QR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 후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민감한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놀이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시간에 비해서 바깥놀이 시간을 조정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에는 바깥놀이를 자제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산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산, 장화, 우비 등을 갖추고 산책하며 비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환기를 자제하며 바깥놀이 및 현장학습을 취소하고 실내 대체놀이를 진행합니다. 봄, 가을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므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고 양말을 꼭 신고 등원하도록 해주시고 추운 겨울날 바깥놀이를 할 때는 따뜻한 겉옷, 장갑 등을 보내주세요. 계절 및 날씨 상황에 따라 바깥놀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실내 대체놀이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도희 어린이집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어린이집은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감수받은 식단을 사용하며 퀴즈노트 식단표에 그날의 급식과 간식 메뉴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워홈과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전일 주문 및 당일 배송 원칙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매월 식단표에 각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교육을 통하여 직접 조리실 위생 및 청결, 식자재 관리를 하며 조리사의 위생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동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알려주세요. 영양사가 대체 식단을 준비하여 조리하게 되고 식단표에 체크해놓고 알레르기 식단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희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에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하는데요.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뉩니다. 신체학대는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는 성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방임은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고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아동을 버리는 유기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영유아를 체벌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CCTV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한 관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를 원하시면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 사항을 고려한 후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열람이 승인되면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7일 이내 CCTV를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을 위한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의 어린이집은 부모님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다양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키즈노트 앱의 알림장, 공지사항, 앨범, 식단표, 투약을해서 체온 기록 등의 메뉴를 사용하여 가정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또한 SNS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외적인 어린이집 소식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이렇게 새학기를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한 해의 교육 방향을 계획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기마다 개별 면담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발달 및 어린이집의 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시로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각 영역별 발달 상황을 관찰하여 담임교사가 월 이야기를 가정으로 배부하여 아동의 발달을 공유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에게 영유아의 특성 및 지도 방법을 강의를 통해 함께 연구하며 바람직한 부모상을 정립하기 위해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부모 참여 프로그램인 열린 어린이집 활동으로 일일 교사, 자원봉사, 도우미, 수업 및 급식 보조, 나들이 및 견학 지원, 부모 참여 수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육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신입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리적 배려를 돕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각 반에 한 분씩 부모위원으로 선출되실 수 있으니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협조사항.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했을 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더욱 떨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먹기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또 겉으로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와의 격리 불안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1시간씩 부모님과 함께 등원하고 보육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어린이집을 익히게 됩니다. 둘째 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등원은 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교실에서 놀이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시간을 늘리면서 분리를 시도합니다. 분리가 잘 이루어지면 2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하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와 일정은 나와 있지만 개별 컨디션과 상황으로 인해 적응 프로그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원과 기가 지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활동 일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보육활동 참여와 극간식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등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의 어린이집은 지정된 보호자와의 직접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른 분이 데리러 오실 때는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될 때는 어린이집으로 10시 이전, 차량 탑승 원하는 9시 전까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소지품에는 유성펜으로 이름을 꼭 적어주셔서 분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월간 계획안은 매월 마지막 주, 가정통신문은 매주 금요일에 퀴즈노트 공지사항으로 업로드되니 행사 및 준비물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의 복장은 편리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간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옷이 좋고 영유아의 위생관리인 목욕, 손톱, 발톱, 양치질 지도에 힘써주세요. 등원 전 우리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꼭 알려주시고 전염성 질환으로 아픈 아이는 가정보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단 외에 특별한 이유식이나 우유 등의 수시 섭취가 필요한 아이의 경우 부모와 상의 후 제공이 가능하니 상담 바랍니다. 배움과 놀이의 공간인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정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도 부탁드릴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어린이집 이름 반 이름 알려주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주기, 남의 물건 가져오지 않기 등을 지도해 주시고 어린이집은 좋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세요. 매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데 선물 및 생일상은 원에서 준비하니 가정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활한 보육을 위해 담임 선생님과는 오후 4시 이후 상담이 가능하며 교사의 말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 대한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가 선생님을 신뢰하는 데 영향을 주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거울인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이죠. 도희 어린이집 입소 준비물 영아반은 기저귀, 낮잠 이불, 여보로, 치약 칫솔, 양치컵, 개인 로션을 준비해 주시면 원에 두고 사용하며 매일 가방에 개인 물통, 도시락통, 수저 세트, 간식통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반은 여보로과 치약 칫솔, 양치컵을 원에 두고 사용하며 가방에 개인 물통, 도시락통, 수저 세트, 간식통을 매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희 어린이집 입소 서류 안내입니다. 재원생 학부모님은 입소 준비 서류 봉투를 모두 받으셨죠? 신입생 학부모님은 OT 후 어린이집에 들려주시면 22년 운영계획서 책자와 입소 서류를 드립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고 22년에 발급받은 등본 한 부를 준비해서 3월 2일 새학기 첫날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도희 생활을 위해 도희 어린이집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과 함께 반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